자, 그리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혹은 그냥 시그마 an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기호를 그리스 문자 시그마라고 합니다. 자, 그랬었고 처음에 우리가 수열의 합을 그 급수를 얘기할 때 어떻게 했었죠?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서 이게 바로 리미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수열 an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랬었고 가장 중요한 예시 중에 하나로 기하급수가 있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뉴스나 신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때 그 기하급수입니다. 기하급수는 어떻게 생겼느냐?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점점점. 자, n번째 항은 a의 r의 n-1승이었죠. 자, 이게 왜 기하급수냐 할 때, 자, 우리 책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한 변이 a인 정사각형이 있을 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계속 r배하는 거예요. r은 이제 1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r배에서 ar 다음 이 길이도 ar 얘는 ar 제곱 r을 한번 더 곱했으니까 그리고 요 길이는 ar 제곱 요 길이 역시 그 다음에 얘는 ar 세제곱 점점점 이렇게 했을 때 요 직각삼각형의 전체 높이가 바로 S라는 극한으로 수렴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AR 제곱, AR n승 이걸 다 더했을 때 수렴하는 거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했었죠. 5.1단원에서 우리가 수열의 합을 수렴할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누가 들어오신 줄 알고. 자, 그리고 그 수열의 합은 1-r분의 a라는 공식으로 나왔습니다. 왜? 리미트 sn의 극한을 구해보니 자, 리미트 sn은 어떤 꼴이 나왔죠? 1-r의 n승 1-r 이 sn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가서 이런 꼴이 나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하급수 문제들도 여러 개 풀었었고 자, 이거는 개념은 아니었지만 하나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었죠.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에 를 계속 더해 나가시오. 이걸 구하라는 게 있었죠. 자, 이걸 어떻게 했더라? 자, 얘 공식은 자, ab분의 1이 있으면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거를 자주 하다 보면 외우게 되겠지만 일단은 n분의 a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b로 나눠서 a랑 얘를 통분해 가지고 a랑 b를 구해 나가면 되는 거였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는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로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쫙쫙 더해 나가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점점점 해서 싹 다 지워지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답이 1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중요하게 좀
중요하게 다뤘던 게 하모닉 시리즈였었죠. 조화급수. 자, 조화급수가 뭐였죠? 시그마 n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였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자, 얘는 발산했으니까 수렴했으니까 발산, 수렴. 네, 이거는 발산했었죠. 왜? 잠시 앞부분으로 여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더 작거나 같고, 또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보다는 8분의 1 4개가 더 작았었죠. 자,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을 다 더하였을 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꼴이 나왔었죠. 얘는 발산이니까 얘보다 더 큰 녀석들은 당연히 발산일 거다. 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명제를 하나 얘기했었습니다. 조화급수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고, 리미트 an이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키울까? 자, 이거는 성립을 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얘도 수열도 수렴할까요? 아니죠. 대표적인 반례가 시그마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같은 경우는 리미트 an은 0이지만 시그마 n분의 1은 수렴하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거 반례를 들었으면 위에는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증명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부분합의 정의로부터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N까지 더한 거였고, 자, N-1번째 항까지만 더해봅시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N-1. 자, 얘는 뭐냐? 그러면 둘이 빼면 SN-1을 하면 AN이 나온다. 그 얘기죠. 자,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을 구하시오 하면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한편 이때 부분합의 극한은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그 리미트를 취한 값은 각각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분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이 수렴하는 경우에 리미트 an은 0이 된다. 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또 발산 판정법. 사실 이것도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굳이 치자면 수렴 판정법 정도가 되겠죠. 물론 진짜 수렴 판정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발산 판정법. 자, 리미트 an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발산이라고 하면 돼요.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급수는 발산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이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예제 6번 바로 나오죠.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5n제곱 더하기 4가 발산함을 보이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얘는 뭘까요? 얘가 SN일까요? AN일까요? 네, 당연히 AN이죠. 앞에 시그마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처음에 n은 1일 때 9분의 1이니까 n이 2일 때는 4 곱하기 5 더하기 4 24분의 4 점점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렇게 하라고 있는 문제가 아니죠. 발산하는 것까지만 보이면 됩니다. 발산까지만 보면 되니까 자, 발산하는 거 판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댔죠? 리미트 an이 우선은 0이 되는지 검사해 봐야 돼요. 이 검사해서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는 희망이 좀 있어서 그 뒤에 다른 방법을 써서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 판정을 할 겁니다. 그 뒤에 그거 얘기는 좀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어떻게 진짜 판정할 수 있는지. 아무튼 일단 이거 검사해 봐야 돼요. 자, 검사를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n제곱 더하기 4분의 n제곱은 자, 이거 리미트 몇이에요? 리미트는 5분의 1 되죠. 분모 분자 둘 다 n제곱으로 나눠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분의 1이 0이에요? 0이 아니죠. 네, 여기서 검사를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수열의 극한 배웠을 때 리미트 an 더하기 bn an 마이너스 bn은 리미트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an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성질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성질들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이 각각 분리가 되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각각 수렴할 때 그랬었죠. 예전에 함수의 극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수열도 함수랑 마찬가지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시그마 급수 an, 급수 bn에 대해서도 비슷한 성질이 성립합니다. 자, 예를 들면 c 곱하기 시그마 c 곱하기 an 이거는 c 곱하기 시그마 an하고 똑같습니다. c는 상수. 자, 그리고 리미트 시그마 an 더하기 bn은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bn하고 똑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언제? 각각 수렴할 때만. 그러니까 조금 각각 수렴하지 않는데 이걸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아까 앞에서 수렴의 수열의 극한하고 이제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우리 수열의 급수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죠?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얘가 각각 리미트 S1n 또 리미트
S2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S1, 2는 좀 그렇고 AB라고 합시다. SAN, SBN. B의 합, B의 부분합과 A의 부분합의 극한 사이의 얘기니까 그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제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7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게 짬뽕이 되어 있네요. n은 1부터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2의 n승분의 1. 자, 봤을 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각각 수렴하는 녀석이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얘가 수렴해요. 야, 얘 무슨 수열이죠? 조금 분리를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R의 n-1승의 셈이죠. 그러니까 얘 무슨 수열이에요? 기하급수죠. 또한 얘는 아까 앞에서 했던 녀석의 3배입니다. 시그마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3배를 곱한 거죠. 3분의 1 시그마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시그마 3배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시그마 2분의 1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 자, 얘는 얘는 극한이 어떻게 나왔었죠? 이렇게 써야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점점점 n 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자, 그리고 얘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 공식이 뭐였죠? 1 마이너스 r분의 a였죠. r하고 a 둘 다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분의 2분의 1. 그럼 얘는 뭐예요? 결국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뒷부분은 1로 해결이 됐고, 자, 리밋 얘는 지금 가운데에 있는 녀석들이 다 지워지죠. 그리고 남은 것은 1과 n 더하기 1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0이 돼버려요. 1 하나만 남고. 그래서 3 더하기 1 해서 답은 4가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뒤에 보면 그 급수의 유한계의 항들은 수렴과 발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얘기가 나와요. 유한한 항들은 극한과 무관하다. 이 얘기를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서 아까 요거 증명할 때 얘기했었죠. 자, 얘는 n번째까지만 더했고 얘는 n-1번째까지만 더했는데 그 둘의 극한은 서로 같았었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n분의 1 같은 경우를 봅시다. 자, 얘 뭐예요? 발산하죠. 발산하는데 제가 n은 1부터 뭐 예를 들면 n-1번째까지만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그거를 극한을 취했어요. 당연히 얘는 이제 n은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가는 거. 자, 이거나 둘 다 뭐예요? 발산이죠. 아무리 위에 이런 게 차이가 있어도. 한편 또 봅시다. 수렴하는 경우도 봅시다. 이건 발산하는 경우 봤으니까.
기하급수 봅시다. 기하급수에서 2 곱하기 3분의 1의 n-1승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런 걸 뭘 얘기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 당연히 얘기하죠. 근데 저는 한번 시그마 n은 0부터 2 곱하기 3의 n-1승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쉽죠. 얘는 2가 그 초항이고 a고 그다음에 밑에 3분의 1을 넣어서 2분의 3분의 1분의 2는 3분의 4 그래서 3분의 4로 수렴을 합니다. 자, 근데 얘는 n은 0부터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초항이 달라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그래서 얘는 자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그다음에 3분의 2지 참. 수 3분의 2 그다음에 9분의 2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니까 자 그럼 n번째 항은 뭐예요? n번째 항은 2 곱하기 3분의 1의 n-2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n번째 항이. 왜냐면 얘가 n은 0일 때 n은 1일 때 점점점 잠깐 실수 자, n번째 항이니까 이건 똑같아요. 자 그때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풀려면 우선은 여기까지만 더해야 돼요. 2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초항이 3분의 2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1 마이너스 3분의 1 잠깐만 초항이 n은 0일 때가 틀렸죠. n은 0일 때는 6인데 어쩐지 이상하더라. 6 2 3 그러니까 아까 실수를 했는데 자 아무튼 6 자 이때 얘는 날라갔고 그래서 6 더하기 3분의 4가 돼서 3분의 38, 22가 됩니다. 자, 극한과 무관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극한의 수렴 발산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건 극한 값이 아니라 수렴 발산과 무관. 판정할 때 무관하다는 거예요. 판정을 해봐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나왔고 자 이제 연습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보면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 수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좀 보이네요. 미국 수학의 유형은 어떤 걸 더 중요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5.2절 연습 문제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Sn 같은 경우에는 2-3 곱하기 0.8의 n승을 이야기하죠. 자 이거는 뭡니까? 얘는 부분합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정해졌어요. 그러면 부분합이 주어졌으면 시그마 n은 1부터 an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리미트 sn을 그냥 해버리면 그만이죠. 자 리미트 sn일 때 0.8 이 녀석은 어디로 갑니까? n승은 0으로 가죠. 이렇게 그냥 얘는 2 빼기 0 해서 답은 2라고 적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네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얘도 그냥 리미트 SN을 하면 4분의 1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3번도 한번 봅시다. 3번? 3번보다는 한 6번? 6번 한번 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n제곱근 2들의 합을. 자, 그럼 n은 1일 때는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2제곱근 2고요. 실수. 말을 완전 이상하게 했네. 자, 얘는 뭐예요? 조금 바꾸면, 표현을 조금 바꾸면 2의 n분의 1승이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2, 그다음 얘는 2의 2분의 1승, 얘는 2의 3분의 1승, 2의 4분의 1승,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거 극한의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우선은 수렴하는지 알아볼 때 테스트 한번 해야 되겠죠. 항상 거쳐야 되는 테스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떻게 되는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분의 1. 자,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승은 n분의 1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면 2의 0승이라는 건데 2의 0승은 뭐예요? 1이죠. 자, 1이 0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발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그리고 7번 볼게요. 7번 시그마 n은 1부터 ln 2n제곱 더하기 1분의 n제곱 더하기 1. 자, 얘도 테스트를 한번 거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수열의 일반항은 ln b분의 1이 되죠. 얘는 0이 아니죠. 따라서 발산. 네, 재밌죠?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자, 10번을 보시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ln n 더하기 1분의 n. 잠깐, 혹시 ln이 뭔지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겠죠? ln은 이거 잘리겠다. ln이라는 것은 미트 2로 하는 로그입니다. 자, 아무튼 자, 우선은 부분합을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자, 부분합 계산하려면 일단 써봅시다. n은 1일 때는 ln 2분의 1, n이 2일 때는 ln 3분의 2, 그다음에 ln 4분의 3 더하기 ln 5분의 4, ln 그다음에 6분의 5 이렇게 쭉 무한대로 가서 자, n번째 항은 n-1번째부터 합시다. ln n분의 n-1 더하기 ln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나오죠. 자, 얘는 극한가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ln 1 마이너스 ln 2 더하기 ln 2 마이너스 ln 3 더하기 ln 3 마이너스 ln 4 더하기 점점점 ln n-1 마이너스 ln n 더하기 ln n 마이너스 ln n 더하기 1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지워지고 안에 있는 놈 다 지워지고 처음과 끝만 왜 이래
열심히 보네. 자, 그렇게 해서 처음과 끝만 남습니다. 그러면 ln1은 0이니까 0 마이너스 ln n 더하기 1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마이너스 ln n분의 1이 바로 sn입니다. 그럼 구분합의 극한을 취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발산이에요. 네, 열심히 했는데 발산한다니까 좀 허무한데 그 로그의 성질을 잘 안다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로그 ab 성질을 이용한다면 그냥 ln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점점점 n분의 1 n 더하기 1분의 n 그래서 이게 다 지워지는 것을 보고 해도 됩니다. 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잠깐만요. 네, 한 4분 정도 남았네요. 자, 몇 문제 더 풀어봅시다. 13번 볼게요. 13번 x는 0.999999 점점점 이렇게 합니다. 자, 얘를 바로 이제 순환소수라고 하죠. 이런 거를. 보통 근데 얘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랑 똑같아요? 999까지만은 아니라 그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했을 때 자, 얘가 뭐예요? 얘는 그냥 1이죠. 이게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그 수학을 좀 이상하게 배운 분들이 뭐 저도 수학을 그렇게 다 배운 건 아니지만 자꾸 이게 마지막 9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극한을 전혀 그 직관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죠. 자, 얘를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예를 들면 196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해요? 1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9 곱하기 10 더하기 6 곱하기 10의 0승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십진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똑같이 할게요. 자, 0 곱하기 10의 0승. 자, 0승이니까 조금 빼놔도 되겠죠. 어차피 0 곱하기 0승이니까. 자,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점점점. 자, n번째 항까지 가볼까요? 9 곱하기 10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얘만 치면 얘를 A1 너는 A2 너는 A3 점점점 얘는 AN n번째 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항이 10분의 9고 자 A1하고 A2는 곱하기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0분의 1 그래서 1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얘는 이렇게 해서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까지만 해보고 끝을 낼게요. 이번 첫 교시는 자 0.46 같은 46에 발을 씌운 거 혹은 0.46에 점점 아니면 0.486에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씌운 거는 0.4646464646 얘는 0.486 486 486 486 이렇게 반복된다는 뜻이고 얘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기호를 다시 한번 뭐 옛날에 뭐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잠시 한번 일깨워 드렸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0.4 더하기 0.04 0.06
더하기 0.004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때 초항 그 0.0006 여기까지 써줘야겠다. 자, 이 노란색들은 초항이 0.4고 공비가 그 비율이 1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0.4, 1 빼기 100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처음이 0.06이고 공비가 또 100분의 1이죠. 네, 이렇게 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가